제가 지금 동영상을 찍으려고 시작을 했는데요. 갑자기 막 잠이 쏟아져요. 몸이 나른해지고 막 눈이 감기고 지금 오전 4시 51분인데요. 제가 이제 밤을 샜는데 지금 갑자기 막 잠이 쏟아져요. 여러분이 컴퓨터 그래픽을 배우시려면요. 뭐 다이렉트X를 배우든 벌칸을 배우든 오픈GL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이렉트X는 오픈GL보다 배우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접근이 좀 더 어렵고요. 오픈GL은 배우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다이렉트X보다. 제가 얼마 전에 버전 4.5 오픈GL을 버전 4.5로 공부해 본 적이 있는데요. 버전 4.5 공부할 때 쉐이더도 만들어 봤고 뭐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때 제가 오픈GL을 처음으로 공부해 봤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이전 버전 오픈GL, 그러니까 오픈GL 3.0 또는 2.0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바로 오픈GL 4.5를 딱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버전 4.6까지 나와 있습니다. 1486페이지인데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이거를 읽어도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 설명이 안 된 부분은 옛날 오픈GL 버전 3.0이나 2.0, 2.1 버전을 공부해야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GL 4.5 버전에는 이 책에는 설명이 빠진 부분이 많고요. 이 책에서 설명이 빠진 부분은 이전 버전 3.0, 3.1에서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깊게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분은 이 두 가지 책을 다 읽으셔야 합니다. 제 말뜻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특히 젊으신 분들이 기술을 배울 때요. 옛날 기술을 먼저 배우고 최신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최신 기술을 먼저 시도하고 먼저 배우고 최신 기술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옛날 기술로 보충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옛날 기술을 먼저 배우고 최신 기술을 배우면 좋은데요. 그렇게 배우면 학습량이 너무 많습니다. 또 옛날 기술 배우다가 그 옛날 기술에 정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갖고 최신 기술을 보지도 못하고 옛날 기술에 머물러 버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최신 기술을 먼저 배우고 최신 기술에서 빠지는 부분을 옛날 기술에서 채워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또 이 오픈GL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요. 오픈GL을 올바르게 100% 이해하기 어렵고요. 오픈GL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그래픽 디바이스 구조를 아셔야 합니다. 제가 요즘 더 쿠다 핸드북과 쿠다 프로그래밍 이 두 책을 읽고 있는데요. 오픈GL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둘 다 그래픽 디바이스를 코딩하는 거기 때문에 쿠다 프로그래밍 이 책과 더 쿠다 핸드북 이 책을 읽으면 오픈GL 뿐만 아니라 시클, 오픈CL 등등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쿠다 핸드북과 쿠다 프로그래밍 이 두 책이 2013년도에 출간된 책인데요. 쿠다에 조금 경험이 있으면 이 책을 읽기가 아주 쉽습니다.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앞에 1, 2, 3, 4, 4챕터, 5챕터까지 거의 이야기 방식으로 그래픽 디바이스의 발전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쿠다를 배우지 않는 분도 쿠다 프로그래밍 이 책과 더 쿠다 핸드북 이 두 책을 읽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픽 디바이스에 대한 설명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또는 리눅스에서 코딩할 때요. std size t n 이렇게 갖고 1024 이거는 1K고요. 1024
이거는 1메가고요. 10, 24 이거는 1기가인데요. 오토, ptr, new, int, n 이렇게 하면 n이 1기가에다가 곱하기 size of int 이거는 4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4기가가 되는데요. 이거 실행해보면 빌드가 돼요. 실행도 제대로 되고요. 그러니까 익셉션이 발생을 안 한다고. 윈도우나 리눅스에서 코딩할 때 이거 실행이 되고 런타임에 오류도 발생을 안 해요. 왜 이게 실행이 되냐 그러면요.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할 때요. 시스템에 메모리가 없으면 운영체제가 페이징을 해줘요. 페이징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아주 드문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인베디드 코드 있잖아요. 뭐 로봇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페이징 기능이 없을 수 있어요. 운영체제에서 아예 운영체제가 없는 경우도 있고 운영체제가 있다고 해도 페이징 기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운영체제에서 이 페이징 기능을 지원하지 않을 때는 이 할당이 실패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픽 디바이스는 페이징 기능이 없어요. 그래픽 디바이스 GPU 메모리에는 페이징 기능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픽 디바이스에서 메모리를 크게 할당했을 때 피지컬 메모리가 소진되었을 때는 그래픽 디바이스는 페이징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크래시 될 가능성이 많아요. 프로그램은 빌드 되었는데 런타임에 메모리가 부족하면 프로그램이 크래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픽 디바이스를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RTX 2060 이 디바이스를 구입한다고 할 때 여기에 보면 12기가짜리가 있고 6기가짜리가 있잖아요. 12기가짜리가 있고 6기가짜리가 있는데 가능하면 12기가짜리를 사세요. 12기가잖아요. 이거는 6기가고 이거는 12기가잖아요. 이거는 12기가고 왜냐하면 그래픽 디바이스는 페이징 개념이 없기 때문에 메모리가 부족하면 경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크래시가 될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쿠다, 시클, 오픈GL, 오픈CL, MFCA 91번째 동영상이고요. 쿠다, 오픈GL 잡서 16이고요. 이번 동영상에서 스택 사이즈와 리커시브 펑션 콜 인 쿠다 커널 쿠다 커널에서 회귀 함수 사용법을 배우는데요. 시클에서는 커널 함수에서 리커시브 펑션 콜을 사용할 수 없는데 쿠다 커널에서는 리커시브 펑션 콜이 지원됩니다. 리커시브 펑션 콜 회귀 함수를 사용할 때는요. 스택 사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스택 사이즈가 커지면 스택 오버플로우를 방지할 수 있는 반면에 스레드 개수가 줄어듭니다.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스레드 개수가 줄어들고요. 스택 사이즈가 작으면 스레드 개수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대신에 리커시브 펑션 콜을 사용할 때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가능하면 리커시브 펑션 콜 회귀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루프만으로는 알고리즘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The CUDA Handbook and CUDA Programming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면 약 80MB의 zip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데요. 제가 일단 취소를 하고요. 다운로드 하시면 CUDA Programming, CUDA Handbook, OpenGL Programming 버전 3.0, 버전 4.5 이 PDF가 들어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 사람이라 이 PDF 읽는 것보다 하드카피 책을 구입해서 읽는데요. 가능한 이런 하드카피를 구입하셔서 책을 읽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스크립트를 동영상 아래에 올려놓는데요. 저희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요. TalkPlayFun 이 웹사이트에서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을 다운로드 하셔야 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하시려면요. 이 링크를 클릭하여 이 폼을 사용해서 저에게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 이메일 폼을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시면 제가 무료로 모든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90번
쿠다 오픈GL 잡서 15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면요, 저 이전 동영상이 나오는데요. 더보기를 누르고 소스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합니다.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91 쿠다 리커션 이렇게 하고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 폴더가 있는데요. 1위로 들어가고 챕터 7 include 이거를 복사했어요. 작업 폴더 쿠다 리커션에서 붙여넣고요. 이거는 삭제하셔도 됩니다. 이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요. SQL, OpenGL, OpenCL 이 폴더에서 91번 폴더를 선택하고 여기에 밑줄이 꺼지면 이거를 눌러서 recursion.cu 히트 엔터 컨트롤 B 이거는 닫습니다. include talk play fun output hpp include 콧하고 점 찍고 슬래시하고 컨트롤 Z include 슬래시 talk play fun 쿠다 extensions hpp 이거를 넣고요. talk play fun s stream 오로 L value reference and L talk play fun and L 그리고 namespace TCE talk play fun 쿠다 extensions 이렇게 namespace 엘리아스를 하나 만들고요. void test 쿠다 recursion int main 이렇게 해서 함수를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일단 쿠다의 디폴트 스택 사이즈를 알아보는데요. int stack size 이렇게 하고요. 쿠다 device get limit 이 함수를 사용하는데 stack size t value 포인터를 보내야 되니까 reference stack size에서 쿠다 limit stack size 이거는 enumeration이고요. stream stack size 이렇게 해서 stack size and 커맨드 프롬프트를 열고요. cd 091 쿠다 recursion nvcc sed C++ 17 표준을 사용해야 되고요. extended 람다 이 옵션을 줘야 되고요. recursion.cu o n.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여기 size t를 넣어야 된다고 하네요. sed size t 이렇게 해서 수정했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 n 이렇게 보면 쿠다 디바이스의 디폴트 스택 사이즈가 1024 1K네요. 참고로 윈도우즈에서 호스트 디바이스의 스택 사이즈는 1메가입니다. 그러면 스택 사이즈를 늘리려 그러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쿠다 디바이스 set 리미트 이렇게 하고요. 쿠다 리미트 스택 사이즈 여기에서 스택 사이즈 디폴트 스택 사이즈에서 4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택 사이즈를 지정했고요. 디바이스 메모리를 할당을 하는데 auto a tce 이 네임스페이스에 멜록 디바이스가 있고요. 여기서
타입을 int로 하고 여기에 할당할 크기를 줘야 되는데요. 여기다가 int n은 그냥 간편하게 10으로 넣고요. 여기다 n을 이렇게 제공하면 디바이스 메모리가 할당됩니다. allocate device memory. 이 할당된 메모리를 화면에 출력해 보는데요.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stream 하고요. A는 TCE to 호스트 벡터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는 엘리먼트 카운트를 먼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카운트가 10이니까 10 또는 n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포인터가 이 A입니다. A를 그대로 보냅니다. and 이 디바이스 포인터는 디바이스 메모리는 호스트에서 직접 액세스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호스트 벡터를 사용해서 STD 벡터 호스트 메모리로 변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봅니다. CLS N 이렇게 하면 10개가 할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커널을 하나 만드는데요. 글로벌 언더스코어 2개 넣고요. 리턴 타입은 void고 summation 이렇게 하고 int pointer value 뭐 이렇게 대충 만듭니다. int i는 block dim x 곱하기 block index x 더하기 thread index x value의 i는 sum 이렇게 해서 i에다가 더하기 1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 함수를 지금부터 만드는데요. 이거를 리커션으로 만들 것입니다. 디바이스고요. 리턴 타입은 int고요. sum이고 int n입니다. if n이 2보다 작다는 것은요. n은 1 또는 0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럴 때는 return n 바로 리턴 하면 되고요. else일 때는 return을 하는데 n에다가 더하기 이 sum을 recursion으로 호출하고요. n-1 이렇게 recursion으로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 결과를 value에다가 지정합니다. 이 커널 summation을 여기서 호출하는데요. 여기서요. 트리플 앵글 브래킷 이거를 넣고요.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블락당 스레드를 하나만 쓰고 n개의 블락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GPU 디바이스 메모리를 보내야 되는데요. 이 A가 GPU 디바이스 메모리인데 이렇게 보내면 안 되고요. get을 사용해서 포인터를 뽑아냅니다. 디바이스 포인터를 뽑아낸 거고요. CUDA 디바이스 synchronize 이 커널 서메이션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디바이스 메모리를 할당할 때 malloc 디바이스 이 함수를 사용했는데요. 이걸 goto declaration에 보면 talk play fun CUDA extension .hpp 이 함수에서 만들었고 여기서 count를 주면 이렇게 나란히 비교하면요. n이 이 count에 해당하고 이것만큼 CUDA allocation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unique ptr를 리턴을 하는데요. unique ptr를 리턴할 때 우리가 deleter prememory t 이 deleter를 보내게 되고요. 이 deleter는
여기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다 프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봅니다. 실행이 되었고요. n 이렇게 보면 1, 3, 6, 10 이렇게 해서 55. 이거는 1까지 더하는 거고요. 이거는 2까지, 1부터 2까지, 이거는 1부터 3까지, 1부터 4까지 쭉쭉쭉 돼서 이거는 1부터 10까지 더하는 값입니다. 이 sum을 우리가 여기서 recursion 회귀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ptx ax 이거는 쿠다에서 사용하는 쿠다 인터미디어트 컴파일드 파일인데요. 뭐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제가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스택 사이즈 이 워닝이 나왔는데요. 이 워닝을 없애려면 우리가 여기 빌드 할 때 여기다 옵션을 주면 되는데요. 이 옵션이 좀 복잡합니다. x, ptx, as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suppress, stack, warning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를 해보면요. 제가 여기 뭔가 오타를 썼나 봅니다. suppress, stack, 사이즈를 빼먹었습니다. size warning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봅니다. 이제 경고 없이 빌드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카피하고요. 컨트롤 홈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cls n 이렇게 실행하면 됩니다. 이 소스 코드의 다운로드 링크를 동영상 아래에 설명란에 넣어 놓겠습니다.